자, 여야 내일 본회의 열어서 주요 민생 법안 통과시키기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쪽 보면은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을 한 이후 대화 파트너인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와 어제 처음으로 이제 상견례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서로 얼굴을 보고 대면을 해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이제 원내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이 됐고요. 그러니까 공식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좀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야 합의문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종걸 의원은 박상욱 대법관 후보 단독 처리된 거에 사과해요. 유승민 대표는 그 부분에 사과를 했죠. 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소득 대체로 50% 문제는 결국은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은 그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부터 그것도 급하니까 그것도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관련으로 지금 얽혀 있는 문제다 보니까 5월에는 좀 성과가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작년 11월로 돌아가면은 그때 이제 오윤구 원내대표가 취임했을 때는 취임한 그날 당일 그 당시에 그 여당 원내대표와 만났죠. 그런데 이건 일주일이나 지나서 이렇게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나름대로 어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성과도 있지만 또 한계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란 것은 지금 있는 민생 3개 법안을 처리를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지금 한 4,560억 되는 것을 나눠주는 그 문제와 관련되는 그 소득세법을 개정을 했고 또 보면은 그 누리과정과 관련되는 지방세법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 공무원연금법과 지금 그 연계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취임을 한 이후에 목표를 50%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지고지순의 어떤 선은 아니다라고 약간 복선을 깔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임 원내대표들이 어떤 식으로 협상력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는 5월 달에 국민들로서도 미흡하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낼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김주환 기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해보죠. 청와대가 국민연금 관련해서 뭐 여야 합의는 월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세대 간 도적질론이라는 강경 표현도 썼고 주말에는 또 세금 폭탄론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여야를 협상 테이블에 빨리 앉아서 지혜를 모아라 이런 압박을 하는 외부에서 압박을 하는 형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일단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선처리를 하고 국민연금 논의해라. 이 청와대 입장은 기존은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못해 본회의에서 통과를 못 시킨 거는 여도 야도 다 책임론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의 본분이 뭡니까? 그 국회의원의 본분은 결국은 법안 처리인데 이 필요한 법안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에서는 그 여야가 빨리 테이블에 앉아서 지혜를 모아서 5월 11일부터 오늘부터 열리죠. 이 5월 국회 내에서도 빨리 하라 이런 압박 수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호 홍보수석이 지금 이대로해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향후 65년 동안 1,700조 원의 추가 분납을 해야 된다,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근거 없는 공포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 자체가 그 박근혜 정부의 4대 핵심 그 과제 중에 하나인데 얘기로만 계속 그냥 그 홍보수석이 대국민한테 어떤 메시지를만 전달할 것이 아니고 막전 막후에서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에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뻥튀기 자료를 꺼내서 국민을 협박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뻥튀기 자료가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근거가 있고 확실한 어떤 검증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야당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른바 제3자 화법으로 마치 본인은 개혁에서 물러나 있는 그런 청와대는 물러나 있는 그런 그 인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여야 간의 협상만 남겨둘 것이 아니고 중량감 있는 청와대 측 인사가 야당에 대해서 특히 막전 막후에 협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뭐 정무특보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중재하고 청와대의 정확한 입장을 이 브리핑 룸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을 찾아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